알겠습니다. 예, PPT 페이지가 많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PPT 페이지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또 보니까 제가 다음 달 되면은 딱 만 10년이에요.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이게 10년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겠죠. 지금도 잘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앞으로 사장님들이 올 스스로의 뉴스킨을 선택했다면은 앞으로 각자만의 스토리들이 생길 텐데 사장님들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까, 만들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뉴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20대 때 열심히 살았어요. 저 역시도 열심히 살면서 대통령 상도 받아봤어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요때 만들어 놓은 어떤 업적은 그래도 평생 나오는 연금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100만 원씩 매달 나오면은 매달 쓰겠죠. 그래도 다행히 1년에 한 번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요게 이제 10월 달 정도에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너무 고프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10월 경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뭔가 한번 열심히 해 보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매달 나오는 어떤 수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수입이 굉장히 좋은 수입이구나. 사실 지금 더 느껴요. 나이가 들면서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나왔을 때 그 돈으로 사랑하는 와이프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1000만 원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경제 수준에 비례해서 연금이 오르더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또 더 오르면은 더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죠? 그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세상에는 어떤 수익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25살 때 주얼리 쪽으로 쭉 가려고 했지만 어떤 사정이 의해서 제가 캐디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캐디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돈도 되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사귀면서 먹고 싶은 거나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골프나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 캐디 생활을 할 때쯤에 제가 한번 크게 아프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캐디라는 일도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그때쯤에 제가 누구를 만나냐? 바로 우리 또 동생이자 제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술쿠르팅을 저는 당했어요. 사실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날 되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제 얘기를 굉장히 잘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올려주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다고. 우리 형은 정말 골프도 잘 치고 돈도 잘 벌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형은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앞으로 캐디를 언제까지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캐디 뒤에는 어떤 일을 할 건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제 나이 30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가 거꾸로 제 동생한테 질문을 던졌죠.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그 얘기를 했더니 정말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빨리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뉴스킨 교육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5년 동안 마이스토리만 엄청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당시 때 제 앞에 있던 제 동생의 스토리에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당시 때 박상훈 선생님은 차도 없었고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환경이 보이지가 않더라고. 정말 5년 뒤에 내 동생은 정말 멋지게 살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킨이 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변화시켰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뒤에서 몰래 유튜브로 그냥 추천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3개 정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업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도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말 형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 형은 열심히 안 살았어?
형 열심히 샀으니까 금메달 딴 거 아니야. 근데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 밖에 나가면 운전을 열심히 해주시는 택시 기사님도 계시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또 직장인들도 있고 여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그들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더라. 근데 누스킨을 공부하고 배워보니까 이 도구면은 우리 집안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도전하는 거야 하면서 누스킨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하고 나서 결국 이 한 페이지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보면 이 비즈니스는요, 이 본질은요, 결국 나를 통해서 팀을 확장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출장 갔을 때 제 박상용 사장님은 그때 트윈즈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자기 이하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그룹 채팅방이 있는 그 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방에 저는 일원이었고 저랑 분명히 출장을 와 있는데 그 안에서 박상용 사장님 이하 방에서 갈바닉이 유통되고 제품이 유통되고 사업을 알아보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후원을 해달라는 그 말들을 보면서 뭐야?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을 와 있지만 박상용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서 술을 먹고 있지만 박상용 선생님 뒤에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스킨에서 수입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도 첫 번째 빨리 판단한 게 무조건 팀을 만들자. 나 또한 오늘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러 왔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누군가의 파트너도 다른 어떤 출장에 가고 서울에서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구나. 그걸 알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좋은 문화가 갖춰진 시스템에서 그 팀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이 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룹 리더만이 큰 수입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10년차 누스킨 성적표예요. 어때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굉장히 교만하고 촛불의 시간이 있고 제 인식의 기간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맨날 웃고 재밌으니까 그냥 사업이 마냥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슬펐고 굉장히 두렵고 난 언제쯤 이 터널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EBP까지 그때는 BR6000이었죠. BR6000으로 4개월 만에 루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루비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각 팀마다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부탁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달 루비였을까요? 1월에 루비가 됐는데 2월 달에 골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데 내 스스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나는 루비가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보니까 다 이때까지 봤던 박상용 사장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백만장자, 천만장자 많은 사장님들과 대화해봤는데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굴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찍은 EBP가 영원히 EBP면 좋겠지만 어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말은 반대로 EBP가 아니라 바로 EBP를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요 굉장히 많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내 심정을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저의 진짜 지널러지, 저의 핀 타이틀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날 되게 많이 약 올리더라고요. 네. 저 가만히 있었는데 박상훈 선생님 지나가다가 나 너무 티난다 하고 지나가요. 나 웃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티가 나지? 그래서 박사장님 너무 티나 하면서 지나가요. 더 웃어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를 감정 조절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이때 EBP에서 골드로 떨어졌을 때 다시 BA까지 보니까 8개월 만에 됐더라고요. 이때 어떤 제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EBP 떨어져서 골드 떨어지니까 30일 골드로 내겠어요? 저 안 들키려고 마피아 게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 스폰서만 아는데 나 빨리 다시 복귀해야지. 나 복귀해서 다시 진짜 튼튼한 EBP가 돼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뛴 결과 8개월 만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요때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박상훈 사장님의 핀 타이틀은 다이아몬드였어요. 저희 윤수영 사장님의 핀 타이틀은 루비였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저희 2대 스폰서의 윤수영 사장님과 핀 타이틀이 겹쳤어요.
제가 그때 반지하에서 건방진 말을 했죠. 엄마, 놀았어? 야, 이거 3개월 만에 되는 거 엄마 지금 몇 년치 한데 루비야? 어머님이 한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 새끼야! 놀았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루비가 되면 거기 커미션 들어오는 그 도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적혔었던 것 같아요, 루비가. 근데 제가 루비가 됐는데 한 150만 원? 12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엄마는 그때도 제가 떠보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떠보는데 엄마 솔직히 얼마 벌어? 엄마 한 200 벌어? 막 이랬더니 그 당시 때 엄마가 나한테 우리 상준이는 보상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트윈즈에서 제가 보상 파트를 교육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괜히 엄마를 똑같은 루비핀 타이틀로 보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엄마는 못 받는 커미션이 굉장히 많아. 근데 거기에서 지금 루비인데도 한 6, 700 정도 번다 이러는데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같은 루비가 아니구나. 그럼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뭐지?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때 박상사님이 1대 다이아였고 광주팀이 또 다이아몬드 이상의 1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 루비였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저는 1대 4명을 갖고 있는 루비였기 때문에 수입 곡선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때 제가 또 한 번 도전해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팀이고 밑으로 판다. 나도 루비면은 밑으로 3단계까지 오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단계가 없는 루비야 나는. 그러니까 수입이 어떻게 돼요? 적죠. 근데 윤수영 사장님은 이미 그 당시 때도 6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4대, 5대, 6대를 못 받고 있는 루비였어요. 같은 루비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재인식했을 때는 나는 그냥 4명을 갖고 있는 루비가 아니라 진짜 팀을 가진 그런 루비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했던 것 같고 이러면서 BA가 되고 다이아몬드까지 갈 때 보니까 3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요때 어때요? 교만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건을 다 말하려면 오늘 다 집에 못 갑니다. 내일 태풍과 같이 함께 여기서 같이 동고동락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심각해. 다이아에서 최고핀까지 가는데 거의 5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죠? 예. 그게 그렇게 저도 굉장히 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단계에 굉장히 많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성공학 강의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누스킨 강의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뭔가 실수나 실패를 통한 성장이었고 그런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드라마도 되게 막 극단적인 드라마가 재밌지 않아요? 되게 막 주인공은 너무 막 슬프잖아. 보면은 내가 가서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끝까지 절벽까지 갔다가 성공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뉴스킨이 딱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죽을 만큼 힘들진 않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박성호 선생님이. 뉴스킨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 봤냐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와서 뭔가 문제 극복,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근데 혼자가 아니야. 팀이 있어. 스폰서가 있어. 파트너가 있어. 함께 그 부분들을 헤쳐나가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큰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3가지 에피소드를 들고 왔어요. 굉장히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첫 대문.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대문이 난 너무 재밌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전 너무 두려웠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즈니스 시작 3일차에 저한테 데모를 시켰습니다. 저 뒤에 계신 박상용 스폰서님께서. 이 당시 때 비즈니스 시작 3일차에 어딜 갔냐면 부산을 따라갔어요. 2013년 9월 1일날 전업했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나요. 근데 9월 4일날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너무 따라가고 싶었어요. 왜? 스폰서님 옆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스폰서님 옆에서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따라 있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거든요. 근데 출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섹시하잖아. 출장?
나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약속이 없었어, 부산에.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알려줬던 도구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도구였어요. 그걸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님 저 갈래 하면서 따라가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저를 대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건이 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한 오후 3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박상 선생님이 저한테 박상 선생님이 오늘 제 소비자가 오는데 대모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요? 너 대모를 배워본 적도 없고 대모를 하물며 받은 적도 없어. 내가 정말 장난인 줄 알고 표정이 제가요? 저 대모 안 배웠는데요? 매출 안 내도 되니까 제 소비자니까 그냥 해보세요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었냐? 정확히 이 김지연 사장님이 증인입니다. 김지연 사장님이 앞에 있었어요. 순간 나도 모르게 김지연 사장님을 그 아이의 얼굴처럼 진짜 아이처럼 아니죠? 저 얘기 아니죠? 제가 대문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대문을 해요? 하더니 딱 이 미소로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거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나 뭐 알려주고 하든가.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그 3일 동안 제가 본 거는 박상현 선생님이 하루에 6개, 7개씩 대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진짜 신기하다. 7명이 대문을 하는데 7명 다 말을 똑같이 해. 이해되세요? 두 번째 고객 왔을 거냐? 또 똑같이 해. 세 번째 왔을 또 똑같이 해. 이걸 내가 어차피 성공해야 된다면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박상 사장님이 그때 내가 이 김지연 사람 리크루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거야. 박상 사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런 거예요. 전업 3일째. 내가 나갔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왜 그러지? 나갔어. 지금 장난해요? 제가 지금 매출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해보라고 한 건데 거기서 김지연 사람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면서 막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애긴데 전업 3일차인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그때 두 가지 선택이 있더라고.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아닌데 까라면 까야지.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왔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를 선택하게 돼요.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고객이 오기까지 한 3시간이 남았어요. 저한테는. 그 3시간 동안 뭐 있을 것 같아요? 대문 강의만 계속 들었어요. 순서 까먹을까 봐 순서 다 세팅해놓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데모는 꼭 와요. 근데 아이디어 기억나는 게 첫 데모인데 나보다 나이가 확실히 많아. 그때 제가 30살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42살인가 그랬어. 여자야. 포스가 있어. 근데 부산에서는 세면대가 있는 룸으로 둘이 들어가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떡하지? 하면서 들어가서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그냥 실수투성이야. 자꾸 얼굴 따갑대. 약산성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꾸 어긋나. 그러면서 한 40분 있다가 이제 리프트팩 바르고 나서 그 문을 여는데 여러분들 사우나에서 나왔을 때 숨 쉬어지는 거 알죠? 산소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하면서 물을 한 잔 먹고 갖다 주면서 기초 바르면서 제가 첫 번째 그 소비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셨죠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출장 끝나면 항상 끝나고 박상수 선생님 술을 먹거든요. 먹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혼났어. 초창기 때 그냥 계속 혼난 거야. 칭찬 안 해줘 나한테. 계속 혼났어. 그러니까 제가 술 먹으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잘하고 싶다. 진짜 나도 대문 잘해보고 싶다. 저렇게 막상 대문에서 1시간 해보니까 일대 순서는 알 것 같아.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것들이 뭐냐? 대문이에요. 미친 듯이 했어요. 지금 이 사진은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1년 동안 했던 데모들인데 사진 안 찍은 것도 있겠죠. 계속 데모했어요. 데모하면서 박상훈 사장님 거 필사하고 또 데모하고 또 데모하고. 제가 트윈즈에서 문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뭔지 아세요? 데모를 너무 하고 싶은데 데모이 안 잡혀서 형제 파트너 데모 제가 다 하고 다녔어요. 뉴스킨 전체에서 놀랐어요. 그런 어떤 문화가 왜 트윈즈에 있냐. 근데 저는 진짜 실제로 막 도와준다는 의미보다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때 박상훈 선생님이 정말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트윈즈에 그때 아이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출장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부탁했어요. 사장님 혹시 부산 출장 가는데 울산 창원 이렇게 가는데 혹시 소비자 있으면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대문 해드리고 올게요. 이랬어요. 저한테 대문 막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 기억나는 게 울산에서 형제 파트너 그 200만 원을 결제시켰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형제 파트너 거 200만 원 끊어준 것도 좋지만 제가 스스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진짜 내 약속만 잡아봐라. 나 똑같이 해서 나도 매출 극대화 소비자 만든다. 이 생각으로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 200만 원 끌고 나서 한국이래 서울 왔는데 제가 어떤 대우 받았을 것 같아요. 형제 파트너가 오더니 껴안고 난리 났어. 고맙다고. 근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고맙다고. 사장님 덕분에 제가 대문 실력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형제 파트너가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잡히기 시작했고 어때요? 계속 대문했습니다. 계속 대문했는데 여기서 어때요? 대문만 많이 하면은 GV가 해결됩니까?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한 달을 제가 통계를 내려고 한 달을 통계를 제일 많이 통계를 했던 그 대문 숫자를 봤더니 47건인가 대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100포인트가 나갔어. 그 100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제 제품이 떨어져서 제가 산 포인트가 100. 얼같더라고요. 뭐야 이게 아무도 안 사고 내 제품이 떨어져서 채워넣는 100포인트를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100포인트가 뜬 거야.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대문을 하는데 소비자가 안 남지?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 그때 박상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당시 때 박상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게 데모를 하고 나서 보상을 풀지 않으면 사업 설명한 거 아닙니다. 데모를 했는데 그냥 집에 보냈다? 그냥 장사한 겁니다. 장사꾼 되지 마시고요. 데모는 하시고요. 사업 설명하세요. 보상 푸세요. 그 사람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하세요.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고 간단 보상부터 또 연습을 하면서 팀을 확장시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요 장면이 뭐냐면 GV가 너무 힘드니까 SNS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넌 성공해야 되니까 3000집이 못하면 병신이라고 박상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병신 안 되려고 정말 3000집을 어떻게 해내려고 하다가 SNS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7일 됐는데 1500포인트야. 1500 어떻게 해 이거? 하면서 진짜 그 전에 일했던 골프장에 가서 친구들한테 강매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정장 입고 가니까 벌써 성공한 줄 알아. 3개월 만에. 나 성공한 거 아니야. 그냥 입으래서 입은 거고 나 정말 불쌍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나 좀 도와줘 하면서 거기서 강매하고 오고 3천 맞춰놓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한두 번 해야지 이거 계속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샵콜드 가자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콜드부터 명함 다 돌리기 시작했는데 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거 아닌데 확률이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가는 샵에는 내 소비자, 그 샵에 있는 원장님은 내 소비자로 만들겠다. 그 목표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맨날 선능했으니까 선능에 그냥 투어했어요. 미용실만.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그냥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 원장님이 무서워 보이고 왠지 안 할 것 같고 왠지 바빠 보이고 하면서 일단 문을 못 여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나 죽겠다. 뉴스키 성공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문 열고 일단 뉴스키님이다 얘기 안 하고 머리만 잘랐어요. 처음에 점점 짧아지죠? 예, 정말 이분을 딱 만났는데 이분이다. 나 이분 느낌 좋다. 이분한테 2주에 한 번씩 내가 와서 머리 자른다. 그러면서 친해져야지 하면서 뉴스키님 얘기 안 하고 계속 갔어요. 가니까 어때요 이분은? 저 얼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저 기억해 안 해요? 그러면 미용실 원장님이 음속으로 일해요? 아니면 계속 물어봐요? 어떤 일 하세요? 어떻게 이 시간에 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오늘 뭐 이렇게 계속 말 걸죠. 그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뉴스킨이라는 일을 합니다. 스킨케어 쪽으로 일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이 원장님이 뉴스킨 미스를 갖고 온 거야. 와 진짜 그때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되게 두려웠어요. 뭐 다 하네 뉴스킨? 아니 회원가입 되어 있을 거고 뉴스킨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씨 괜히 세 번 잘랐네 막 이런 생각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후원자가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사서 쓰고 있었다는 거야. 기회다 해가지고 제가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트윈즈가 두피 시스템도 여기 미용실 가서 같이 접목시켜서 하신 적도 있고 이분이 지금 제 블루 다이아몬드 갔을 때 마지막 TR0을 결제해줘가지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분을 통해서 제 매출이 극대화됐고 이분이 삼성동에 있는 원장님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원장님이 TR0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샵콜드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달았냐면 그 원장님은요 기존 소비자들을 갖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챌린지 6%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TR90을 먹고 나서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몸매가 좋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저의 부부를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양자기를 가서 우리가 또 얘기하고 제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벌써 오면은 그냥 카드를 바로 꺼내요. 그 원장님이 다 만들어 놔. 이해되세요? 너무 쉽게 이분을 통해서 그 샵이 소개가 되면서 TR0이 한 20개가 유통돼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원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소비자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어차피 매일 미용할 거고요. 어차피 네일 받을 거고요. 반영구 받을 거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비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저희 합동 결혼식 할 때 우리 결혼식에 저희가 다니는 노래방 사장님도 오셨어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제가 가는 그 곳 있잖아요.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자주 가는 그 샵의 주인이나 원장님이나 사장님은 제 소비자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가게 감자탁지 사장님은 쉐이크 AR로 계속 걸어가지고 드시고 계셨고, 그 옆에 있는 또 가게는 저희 친구 샵이에요. 제가 가끔 힘들 때마다 가서 강매하는 곳. 네. 상용이는 성공했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난 정말 소비자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도와줘. 뭔데? 루미스파 3개 결제해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대신해서 가면은 곱창 맛있게 먹고 오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맥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저는 이 사업 진짜 빠를 것 같아요. 인맥이 너무 많아 했던 사람들이 사업 포기한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오히려 인맥을 만들어가는 일인 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어때요? 저 역시도 굉장히 비즈니스 하면서 피부가 엉망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 봐줄만 하죠? 이때는 정말 들어가서 진짜 새벽에 술 먹고 가서 그만 좀 들어가라 하면서 내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화농성 여드름이랑 싸우기도 하고 정말 하고 있었는데, 요때 에피소드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때 집에 가갖고 박상윤 사장님한테 윤성 사장님이 앉아놓고 그때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나는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박상윤 사장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이유를 안돼요. 뭔데요? 박상준 사장님이 자기 제품을 자기 돈으로 산 적을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정확하게 터치한 거야. 왜냐면 집에 어머니, 그다음에 쌍둥이 동생,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니까 몰래 쥐새끼처럼 내가 그 제품을 훔쳐먹고 바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뜨끔한 거야. 아씨, 와다.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처음으로 해독 사총사와 기초 제품을 제 돈으로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제 돈으로 사고 나서 반지하에 공간도 없는데 제가 그 제품 숨겨놨잖아요. 나만 먹으려고. 엄마랑 용이 먹을까 봐. 먹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한 15일 정도 있으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졌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저렇게 있을 때 인사를 잘했어요. 항상 누가 데리고 오면은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했어. 근데 형제 파트너 한 명이 나한테 사장님 근데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내 얼굴이 스킨케어인데 이게 단체 생활에서 내 피부가 험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되게 긍정적으로 제가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좀 돌려달라고 피부 좀. 진짜 이제 비포는 충분히 쓸만한 거 하진 않았으니까 피부 좀 돌려달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BD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공개하기로 했죠. 네.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은 모를 수도 있어. 이분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분이 저한테 근데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정말 제가 피부가 좋아졌을 때 저를 자기 그 부스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 분이 이분이거든요. 저도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 제가 그때 삐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저는 그때 감사했어요. 사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왔는데 스킨케어 이너뷰티나 다이어트 쪽으로 설명해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스킨케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뚱뚱하고 피부 안 좋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진짜 그 사람들 위해서 관리하겠다.
진짜 나도 관리 못하는데 이 사람들 초대자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내 몸이 오늘 정말 멋있게 입고 있고 진짜 몸매나 피부가 좋으면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야 여기는 다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훈남 훈녀들 이렇게 막 피부도 반짝반짝하고 이쁘다. 나 이 사업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어. 사업은 몰라도 제품 쓰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때요? 이게 너무 사랑하는 또 어디 가셨지? 알아서 나가셨나?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파트너. 어때요, 여러분들? 파트너를 만드는 일인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첫 번째 이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트너가 저를 엄청나게 성장시켰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박상용 사장님이랑 같이 대면을 하고 이분이랑 꼼주를 마셨어요. 그때 이분이 저녁에 일을 하는 바에서 일을 하는 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면을 받으러 11시에 왔어요. 선릉 사무실에. 그래서 그때 제가 대면을 잘못하니까 박 선생님 대면을 해주고 사업자문 하고 끝나는 시간이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끝나면 박 선생님이 저랑 뭐 했다? 항상 마셨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거야. 물어봐 혹시 배고프면은 치맥 한잔 하자고. 진짜요? 물어봤더니 막 생각하다가 좋아요 하면서 같이 술집을 갔어. 그러면서 술을 먹으면서 갑자기 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품 체험받으러 왔다가 저희 쌍둥이 둘이랑 꿈 얘기하다가 사업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300만 원 결제하고 그렇게 사업이 시작된 분이에요. 근데 일 끝나고 밤을 새고 아침에 시스템에 왔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2번씩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전업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만들어진 파트너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스폰서의 어떤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데 안 와. 왜 안 오지? 파트너 없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와야지 커피도 먹고 수다 떨고 노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를 딱 받고 나서 첫 번째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 피곤하대. 맞아, 피곤할 수 있죠. 그리고 가면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정말 아이도 기억나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맞네. 사실 진짜 남들이 봐도 나보다는 다른 어떤 스폰서를 선택했을 때 데모도 더 잘 알려주고 사업 설명도 더 알려주고 보상 푸는 방법도 더 알려주고 뉴스킨에 대해서 더 잘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첫 번째 파트너였고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그때 다 소비자들이 충주에 있었어요.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충주에서 애들이랑 술 먹고 중코 노래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화를 한 거야. 제가 좀 되게 두려워했어. 좀 약간 성깔이 있는 파트너였어. 예. 나를 엄청 괴롭혔는데 남들이 나 욕하면 또 막 홍길동 되고 막 이런 거죠. 당신이 뭔데 내 스폰서를 욕하고 뭐 이러고 좀 힘들었어.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화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1시간 통화 내역이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통화할 만큼 친하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두려운 거야. 그 다음날 보니까 통화 내역이 1시간이야. 파트너 이렇게 한 명이 또 떠나가는구나. 술 먹고 내가 꼬장 부렸나? 내가 무슨 생각으로 1시간 통화했지? 물어봤더니 어제는 좀 귀여웠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저한테 저를 스폰서로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저 정말 잘해볼게요. 저 정말 변화할게요. 이걸 1시간 동안 얘기했대. 계속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계속 한 거래.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하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왜 안 끊었어요? 그냥 듣고 싶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무서워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한 10분 정도 듣다 끊을 수 있는데 그 45분인가 47분 돼 있더라고. 그걸 계속 듣고 있었던 거야, 이분이.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해요. 진짜로 이 한 명밖에 없는 파트너 어떻게 하면 나도 인정받는 스폰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와가지고 데몬부터 해가지고 STP 박사 선생님 거 무조건 따라해.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하루 좋은 기회가 왔어요. 복지 미팅 뭐 이런 걸로 하고 박상훈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서 조혜민 선생님 나와서 데몬해보세요. 막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 근데 계속 필사하고 연습했더니 어느 순간 박상훈 선생님 나와서 보상 풀어보세요 이러는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근데 갑자기 기립박수를 받은 거예요. 박상용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이해하기 쉬웠어. 이렇게 막 들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제가 그 룸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막내가 아닌데 누스킨 한 거는 막내였어. 근데 갑자기 박상훈 선생님 거기서 앞으로 저희 팀의 보상 트레이닝은 박상훈 선생님이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데모를 시켰는데 데모도 똑같이 하니까 데모 트레이닝도 박상준 사장님이 하세요. 근데 제 그때 핀이 골드였어요. 루비도 아닌데 그런 걸 자꾸 시키니까 제가 풀면서 실제로 소비자는 없었는데 풀면서 알려주면서 제 실력이 엄청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랑 다시 둘이서 술 먹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잔 해요 스폰서님 이러더라고요. 먹는데 스폰서님 제 스폰서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때 그 술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한테 배울 게 없다 그러고 다른 스폰서랑 나랑 비교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싫으면 꺼져! 이러든가 아니면 관계가 너무 싫어서 막 싸웠으면은 저 성장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느낀 게 스폰서를 보면서 성장하고 배우는 부분도 많지만 파트너한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파트너 한 명 리크루팅 할 때는 굉장히 잘해주다가 리크루팅 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괴롭혀? 여러분도 그것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 진짜로 파트너한테 많이 배우고 파트너 덕분에 정말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마지막 나에게도 빅라인이 제목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위치에서 파트너 한 명이 저는요. 반지하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010으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안녕하세요. 뉴스킨 좀 알고 싶어서요.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있었어. 예, 뉴스킨 이게 어떤 게 궁금해서. 그 정도로 온 정신이 다 뉴스킨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럴 때쯤에 울산에서 어떤 남성분이 뉴스킨을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봤더니 완전 열정적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보상도 가리키고 대본도 가리키고 다 했는데 한 번 딱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했던 얘기가 오늘 스폰서님 얼굴에 제가 대본 해보면 안 돼요? 하면서 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해봐 했는데 진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그때마다 박상준 사람 찾아갔어. 스폰서님 이상해요. 너무 잘해. 그리고 보상을 또 알려줬다? 그때 보상을 또 해. 그때 울트라 에센스가 나왔었어요. 울트라 에센스 그거 막 바르는 거 있잖아요. 신의 눈물 같은 거.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자기가 소비자를 이거 유통하면 되니? 자기가 울산 가서 이거 20개 유통하고 오고 있대. 진짜 또 아가리 파이터 나왔나 이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울산 가고 나서 지널러지 들어갔더니 지부에 올라간 거야. 이게 뭐지? 왔어. 아니 진짜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울산에 인맥이 많아서 그냥 저기 술집 가서 사모님 그 이사모님 가갖고 전달하면서 유통했죠. 뭔가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박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박 선생님이 마지막 단계가 있대. 그 단계가 뭡니까? 데몬 가방을 꾸려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파트너들도 많이 없었고 한 번도 풀 데몬 가방을 내 파트너가 맞춘 적이 없거든.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삼성동 본사 갔어. 너무 떨리는 거야. 이걸 결제할 때 카드에 잔고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유를 댈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박 선생님 계속 전화했어. 근데 그 친구가 근데 뉴스킨 사업하는데 데몬 가방이가 그거 하는데 얼마 드니? 나도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거 떨려서 일단 크게 얘기하자. 2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사업인데 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런 거. 얘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예쁘지? 일단 내가 얘기해봤는데 일단 200만 원 하면서 본사 가서 막 장바구니에 넣었어. 미친 듯이. 200만 원이 안 담겨. 정말 내가 치약이랑 페이스젤 4통이랑 다 넣었어. 200만 원이 안 돼. 그때 보니까 130만 원 이렇게 담기더라고. 그때 막 땀이 나면서 어떡하지? 더 담아야 되나? 아니면 나 생각도 안 나.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대목 가면 터질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일단 여기 결제하세요.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결제를 한 거야. 결제가 되면서 드르륵 나오는 거야. 진짜 이 사람 나한테 빅라인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면서 잠시만요. 저기 제품 나올 거니까 저기서 정리하고 계세요 하면서 화장실 가서 박 선생님 또 전화했어. 스폰서님 결제가 됐는데요. 박 선생님 그분은 리틀 김범준입니다. 에? 진짜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 친구랑 가가지고 설레는 마음에 랠리에 갔어. 103호의 강의를 어떻게 듣냐면요. 그 당시 때 태블릿을 갖고 있었어요. 태블릿에서 강의 정리 다 하고 나서 본격적 겁나 잘해요. 진짜 내 마음이 쏙 드는 거야. 남자 파트를 원했는데 남자야. 막 하는데 랠리를 갔다 왔어. 랠리에서 술 먹는 딱 옆에 있어. 지금 약간 박션상 같아.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루비였는데 골드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근데 랠리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다 초죽음 되어 있죠.
예? 다 죽음되어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한 명의 파트너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없는 돈에 오늘 끝나고 약속 있어요? 없대. 왜요? 저랑 삼겹살 꼼주 한 잔 먹으러 갈까요? 좋대. 스폰서가 있으면 언제든 다 좋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와 이 삼겹살집을 여기 선릉 뒤에 있는 삼겹살집을 가게 돼요. 삼겹살집을 갖고 돈이 없잖아. 그래도 이 파트너 한 명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굶어도 얘는 먹인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삼겹살집에 가가지고 우리 오늘 제가 또 박선생한테 배웠던 어떤 뉴스키나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둘이 한번 진하게 데이트합시다. 해가지고 삼겹살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딱 시켰어요. 시켰는데 제가 이게 삼겹살집에 제가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이 친구가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겹살을 딱 올려서 지글지글 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고 소주 한 잔씩을 딱 따랐는데 갑자기 경찰 2명이 오더니 연행해서 가버렸어요. 내가 진짜 손이 막 너무 떨렸어요. 아니 경찰에 데리고 나갔어. 그 이후에 그 친구한테 편지가 하나 왔어요. 깜빵에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편지 내용이 과간이에요. 뭔지 아세요? 스폰서님 곧 돌아갑니다. 제 데몬 가방 잘 간직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그게 그 친구 데몬 가방을 건드렸어 제가.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아니 이게 생필품이고 화장품은 1년이 넘어가면 유통기한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경찰이 하는 말이 버리더라도 갖고 계세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짧은 단기 목표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왔을 때 풀대문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돈을 벌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썼던 울트라 에센스도 담았던 것 같아 그때. 그러면 그 풀대문을 내가 맞췄을 때 130만 원 내가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올 때까지는 난 성장해요 있자 하면서 열심히 뛰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순수해져.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차 타고 오는데 진짜 혜성 별처럼 등장해서 별똥별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1대1을 봤더니 한 23 어카운트를 독립시켰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것들인데요. 무조건 시스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것들이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 시스템에 있었어요. 그럴 바에는 시스템 주체가 되자. 어차피 여기 맨날 그룹 미팅 올 거면 그냥 앞에 나와서 최승환 선생님 위치에 있자. 저 자리에 앉아 있자. 일찍 와서 의자 정리하고 내가 여기서 주체가 돼서 그냥 이 사람들이랑 더 한마디라도 더 얘기 나누고 일찍 와 있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시스템이 더 재밌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시스템들이에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놀이터에 놀러 갔더니 저 왼쪽에 있는 저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거리들이 있고 배울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셔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루비 엠버까지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에 100% 참석해서 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가 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위치로 포지션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때까지 배운 것들을 또 그런 후배들한테 그다음에 파트너들한테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문화예요. 왔더니 저 문화를 거꾸로 한번 다 읽어봐요. 정직과 신뢰가 아니라 정직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과 불신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파트너들이 이 트윈즈에 와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이런 좋은 문화가 있는 데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건데요. 진짜 이 중에서도 오늘도 보세요. 비즈니스 복장을 갖췄잖아요. 그죠? 저는요. 진짜 여기 오늘 이거 쓰려고 미용실도 갔다 왔어요. 네? 왜? 여기 계신 사장님들을 진짜 제 자신의 자존감도 있겠지만 사장님들 보는 부분에서 제가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반바지에서 강의했으면 사장님들 어떤 기분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강연을. 이해되세요? 근데 최소한의 매너라고 생각했어요. 돈 없을 때도요.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장 맞췄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잘 되는 줄 알아. 제일 힘들었을 때 정장 맞췄어요. 왜요? 차를
살 수는 없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4번을 진짜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연애, 험담, 동거래 이 세 가지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10년 동안 봐왔는데요. 당사자들 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봐요. 특히 험담. 험담은요. 시작하는 자와 듣는 자, 그 주변에 같이 듣고 있는 사람 다 동시에 막 20명, 30명이 그만둔 팀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만드는 거. 제가 아까 그 삼겹살 사건처럼 한 명 만들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막 경찰이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 한 명 만든 자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그 내 파트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좋은 문화가 있는 팀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뼛속까지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렇게 또 이제 스폰서님한테 나중에는 데모를 트레이닝 받고 점검 받고 매일 했어요. 이 당시 때 보니까 팀을 확장시키는 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트레이닝입니다. 정말 여기 와서 저는 일요일도 없었어요. 일요일 날은 집에서 누워 있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요일 날도 박상사님이랑 나가지고 뉴스킨에서 뉴스킨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트레이닝 받고 그냥 또 꼼지 한 잔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어떤 뉴스킨은 그냥 옛날에 뉴스킨 하기 전에는 토요일은 나 건드리면 안 되는 날, 토요일은 무조건 술 먹고 토요일은 나는 그냥 노는 날 이런 걸로 정했던 저라면 뉴스킨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뉴스킨이 완전히 제 삶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똑같이 트레이닝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 요때도 일요일인데 알죠? 이게 유부남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제 이하 파트너들 결혼했던 남편들 데리고 데몬 트레이닝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 역시도 팀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 친구들과 근데 제가 봤을 때 트윈즈 사장님들이 잘해.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따로 트레이닝도 하고 산도 타고 뭔가 추억거리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시스템이 많아요. 뭐만 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잖아. 어제는 또 우리 아시죠? 뭐 같이 투자 끝나고 나서 같이 회식도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나 강의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되게 막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시스템도 많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더라고. 이러면서 팀들과 이런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뉴스킨은 그냥 간단해요. 요거만 하시면 돼. 팀을 만드는 일이니까 팀을 만들 행동을 하는 거야.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이 없었을 때 집에서 제가 하루에 뉴스킨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뉴스킨을 한 게 아니야. 시스템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GV가 뜨지 않아요. 시스템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뭐 리더스쿨이나 각자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거는 배우는 거지 그 배운 부분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사업을 설명하고 나와 파트너십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업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제 안에 있는 CCTV랑 대화했는데 박상준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힘들지. 이 일은요 1대를 만들지 않고 팀을 확장시키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팀을 만드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박상사님이 만들어주신 2363이나 혹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활 콜드나 그 다음에 지인들을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쉽고 재밌게. 왔는데 너무 어려워 보여. 왔는데 하나도 뭐 서로가 다 막 험담하고 나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겠지만 약간 트윈즈가 저 처음 왔을 때 교회 문화더라고. 뭐 오면은 막 어머 또 왔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좋더라고. 뭔가 서로가 왔을 때 새 식구를 챙겨주고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막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그런 문화를 만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거를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데몬 오지 마라 했던 그 분은 왔을 때는 굉장히 겨드랑이 땀도 나고 너무 두려웠던데 이제는 누구 만나서 데몬하는 게 너무 쉽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데몬 누구한테 하는 거 어렵죠. 10년 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쉬워지지 않을까? 사업 설명 처음에 하는 게 어렵지. 한두 번 하는 거 어렵지. 10번 하는 거 어렵지. 10년 동안 해봐. 어려워요? 안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리 겁먹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박상윤 사님 그렇고 여기 있는 리더 사님들이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은 배우는 단계, 아직 사람을 더 많이 만나서 하는 그 단계라면은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도전했을 때 저처럼 뭔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적어 놓으세요. 재밌잖아. 아마 경찰 사건은 전체 뉴스킨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겹살 돈이 없었는데 삼겹살 한 점도 못 먹고 저 나왔어요. 그때 너무 상처투성이었을 때. 왜 데리고 나갔을까? 연예인에서 가버렸어요, 깜빡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어떤 여러분들만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위대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다들 점으로 시작하잖아. 나 혼자 시작하잖아. 저도 2013년 9월 1일 때 저 혼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 혼자였던 박상준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2명이네 벌써. 그러면서 또 1명씩 리크루팅하면 4명, 4명이 8명, 이렇게 하면 레버러지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지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점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팀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행동이 굉장히 불량하고 내 스폰서를 대하는 행동이나 어떤 그런 자세가 불량하거나 내 파트너를 막대하거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복제돼요. 그대로 복제돼서 똑같은 팀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나부터 제대로 기준을 잡고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조직이 그냥 머릿수만 있는 50명보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화를 지키면서 하는 5명이 훨씬 큰 팀을 만듭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머리 숫자 많은 팀도 많이 봤지만 이런 어떤 정직한 문화가 없는 그런 팀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문화를 지키면서 트윈즈 그룹을 계속 이어서 잘 성장시켰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팀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팀을 만들겠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팀은 만들어집니다. EBA가 되려고 저도 어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4년 반 뒤에 EBA가 됐어요. 다이아에서. 거기 안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에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PPT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막내 동생이 만들었는데 너무 감사해. 내가 원하는 거 딱. 봐보세요. 이분들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야, 나 이분 진짜 대단하잖아요.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러지만 지금은 중국 최고의 부호지만 멸치처럼 생겼잖아. 정말 가느다라가지고 에너지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자기 확신이 진짜 끝판왕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원래 한 20억 투자 받으려고 했던 거를 200억 소프트뱅크 회장한테 가갖고 투자를 받아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 비전 사기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뉴스킨의 모습은 가장 여러분들이 뉴스킨 하면서 가장 초라한 날일 거예요. 왜요? 내일 더 성장이 있으니까. 이분들은요, 저한테 반지하에서 저한테 뉴스킨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보통 있는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미리 성공하고 나서 누구를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함께 하자 했을 때 저희 어머님과 제 동생이 뒤에 반지하랑 그런 외제차 하나도 없는 그냥 제 세상에서 긴 차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이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분들이랑 될 것 같았어. 여러분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스폰서가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스폰서라서 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10년 해보니까 내 스폰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시작했던 스폰서라면 내 가슴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을 것 같아. 자꾸 비교했을 것 같아. 당신은 처음부터 부자였잖아. 당신 처음부터 이 사업하기에는 돈이 있었잖아. 당신 처음부터 그래도 나는 제품 하나 쓰려면 알바해가지고 루미스파 사는데 당신은 그 루미스파라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라도 있었잖아. 이렇게 자꾸 타협했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비전이 들어왔을 때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던 그건 사기꾼, 비전 사기꾼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브레이크 론이라는 우리 회장님도 똑같아. 그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주차 창고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좋은 화장품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그 기업이 50개국이 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항상 제 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은 뉴스킨 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초라한 날이 될 거예요. 왜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뉴스킨, 트윈즈, 그다음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티업하시고 누구를 리크루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그맨 아시죠? 왜 개그맨을 보면은 왜 이렇게 다 예쁜 사람들이랑 결혼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기 확신이 엄청나요. 그리고요, 가스라이팅의 천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여자들도 웬만하면 잘생긴 남자 좋아하겠지. 근데 몇 번 만나보니까 다 바람 피고 별거 없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못생겼는데 얘랑 있으면 계속 웃어. 그래, 결혼이라는 거는 살다 보면 얼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비 와이프 이름 뭐죠? 김태희랑 결혼해도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계속 살다 보면 김태희 얼굴도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이쁜 건데. 그런 것처럼 어차피 얼굴은 한 6개월, 1년 뒤면은 사그라질 거. 그냥 매력 있고 자기 어필하고 나 재밌게 해주고 이런 남자가 낫지 않을까 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있대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뭔가 비전적으로 계속 전달하세요. 전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타이밍이 딱 올 때 누스킨과 결혼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이좋은 일대를 만드세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번에 제가 핀업을 하면서도 느낀 거는 정말 일대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는 힘듭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잘했던 거는 한 10% 2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정말 뒤에서 내 일대들이 양한나 사장님 주축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제 LT 라인들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이제 스폰서님 못 보내면 너네 다 그만두자 하면서 내 모든 조직을 다 없애려고 했던 우리 양한나 사장님이 반대로 굉장히 큰 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줬고, 뭔가 내가 포인트 리더로서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스폰서님을 향해서 밀어드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끔 그 일대들이 합심을 한다면 내가 봤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내 스폰서님한테 어떤 일대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스폰서님한테 어떤 일대예요? 저는요, 진짜 스폰서님 일대를 진짜 제 일대처럼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정말. 여기 뭐 김지현 사장님, 김일우, 권민 사장님, 이년수 사장님 다 있고 뭐 있지만 지금 현재 또 박선 사장님이 엄청 정력이 좋아요. 일대를 계속 만들어요. 비전 정력이 어마어마해요.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만드는 거를 이게 다 우리 또 박상용, 김나은 스폰서님이 케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또 같이 있어주고 박상선 제가 근데 만나도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다 박상선한테 들었던 얘기, 오늘 했던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그들한테 누스킨을 더 각인시켜주고 누스킨을 잘하고 싶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형제 파트너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도 내 스폰서로 봤을 때 내 스폰서 1등 누구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서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게 아마 스폰서 입장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좋은 스폰서, 좋은 파트너가 되세요. 저는 지금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그 반지하에 살았을 때 사실은 너무 좁았고 그 반지하에 방이 2개가 있었는데 한 방은 할머님이 쓰셨고 나머지 한 방에서 박수홍 사장님, 저 박상용 사장님, 저희 어머님, 그 다음에 사월이라는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서 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베트남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도 제가 너무 행복했던 게 정말 누스킨만 생각했어요. 정말 누스킨만 생각하는 스폰서들 옆에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스킨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술을 먹어도 누스킨 얘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고 박선생 스폰서님 술 먹고 누스킨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고,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도 이제는 강의를 안 틀면 잠도 안 오고 이런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스폰서에서 너무 좋았고 저 역시도 그게 좋은 스폰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파트너가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리고 뭐 진도 뺏는 얘기가 아니라 험담 얘기하고 뭐 신세 뭐 투정하고 이런 스폰서가 되고 싶진 않았고요. 반대로 파트너로서는 나 때문에 스폰서가 일하고 싶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스폰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스폰서도 뭔가 막 나를 어디 가서 자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파트너이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나 때문에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 대부분은 뭐겠어요?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생각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No, no, no. 스폰서님, 그거 아직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계속 투정 계속 딴지 걸어. 그러면 스폰서가 일하고 싶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전 잘 모르겠지만 스폰서님이 하는 그 어떤 결정이 예를 들어서 퇴보하는 선택이고 사실 약간 스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도 지옥이라도 같이 가볼게요. 스폰서님이 그걸 결정했다면 당연히 저보다 이럴 것도 훨씬 많은데 저는 스폰서님 옆에서 함께 좋은 것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싶어요. 스폰서님이 그걸 원했다면 생각 더 많이 하셨겠죠? 해볼게요. 이런 파트너가 많으면은 일하고 싶어요? 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파트너들 데리고 지옥 불이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스폰서로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 페이지로서도 할 말이 많더라고. 진짜 나는 좋은 스폰서인가? 나는 나랑 있으면 파트너들이 일하고 싶어 하나? 진짜 뉴스킨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파트너로서 스폰서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내가 어차피 스폰서가 되고 파트너가 됩니다. 그럼 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를 알고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충우돌 10년의 결과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팀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지옥같이 팀이 안 생기더라고. 강의하려고 사진첩 보니까 3년 하고 나서 3년 뒤에 랠리 갔는데 랠리에 간 숫자가 3명인가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저도 팀이 안 생기고 했던 우리 양한나 사장님이나 이제 뭐 송아주 최사장 동시에 들어오고 나서 팀이 좀 확장됐고 그 전에 했던 저는 맨날 저 아니면은 1명, 2명 이렇게 랠리에 갔더라고. 근데 랠리에 가면은 이상하게 나는 되게 많이 데리고 갔던 기분이야. 보니까 파트너로 생각하는 형제 파트너랑 있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니까 나 1명 있었네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도 10년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10년 뒤에 제 조직으로 루비가 37조, 에메랄드 15조, 다이아 6조, 그 다음에 BD 3조, 티멜트 1조. 이게 사실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 손을 가고 터치하고 트레이닝 했더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포인트 리더들이 알아서 팀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를 보면서 꿈꿨으면 좋겠어. 정말 힘들었고 3년이라도 팀도 없었고 했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서클 안에 포인트 리더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요. 팀을 못 만들면 그들은 스트레스 받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팀을 못 만들면 그들은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조직은 확장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밤마다 생각했어요. 저한테 포인트 리더들 오게 해주세요. 포인트 리더들 오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알아서 스스로 하는 포인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음에 감사합니다. 고맙고 소중한 나의 LT라인들이에요. 다들 아시죠? 옆에만 있어도 뜨거워지잖아요. 예, 옆에만 있어도 뜨거워지고 정말 알아서 잘하고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에서 죽는 귀신들이었거든요. 얘들은 진짜 데이트하는 것도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여수 갔다가 아침에 시스템 오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어. 데이트를 한지 안 한지. 그 정도로 시스템을 사랑하고 시스템을 지켰던 이들이 정말 멋진 팀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 그 팀메리트 됐을 때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명품. 근데 그 전에 목걸이도 제가 만들어서 해줬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명품을 더 좋아하는구나. 우리 양한나 신민우가 이런 신발을 들고 찬양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양한나가 시에서 스폰서님 저 명품 좋아하는 여자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약속을 한 게 이들이 이제 백만장자가 됐을 때 거기에 또 걸맞은 명품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스로 잘해줘서 너무 고마운 파트너고요. 그리고 알죠? 포기란 없다 마동석. 와 진짜 여러분들 박수 받을만 합니다. 정말 8년 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이 친구도 8년 동안 정말 진짜 제가 태어나서 남자랑 노래방 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 민호라는 친구 1명, 그 다음에 전장훈이라는 딱 2명. 둘이 노래방 갔는데 그 아줌마 우리를 보더니 여기 노래방은 아가씨 없습니다.
제가 아가씨예요 하면서 둘이 노래방에서 노래는 안 부르고 술 먹으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술 먹고 취하면은 소주 한잔 할까 하면서 소주 한잔 불러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노래하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 노래방 사장이 과일을 주는 거야. 저희 과일 안 시켰는데. 그냥 드세요. 초라해 보였나 봐. 둘이서 뭔가 그러면서 그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계속 8년 동안 외쳤어요. 그 결과 이 친구가 엄청난 행동과 엄청난 생각 전환으로 이번에 싱가포르 달성을 트윈즈에서 1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3월 달에 싱가포르를 도전해서 3, 4, 5, 6 쉬지 않고 6월 달 마무리해서 싱가포르를 달성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트립을 못 간 적도 있고 하지만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누스킨 한번 할 때 누스킨 어차피 한 번은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데 한번 그거는 받아야 되지 않나? 누구는 이런 거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나도 한번 누스킨 했으면 나도 공주 한번 돼보고 주인공 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8년 만에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8년 동안 진짜 포기하지 않고 뉴스킨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저도 대단하잖아요. 8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8년 동안. 여러분, 8년 동안 파트너 기다려본 적 있어요? 오늘 절 보고 그냥 파트너를 믿으세요. 정말 애벌레가 계속 애벌레가 아닌 진짜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때의 감동은 더 커요. 8년 동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이제서야 들려오고 이제서야 나랑 또 술 먹으면 더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 친구는 우리 집에 가가지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게끔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장훈아 집 비밀번호 바꿔줘. 그럼 정인 알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정말 진짜 저한테 의리를 지켜준 파트너고요. 이 친구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이 친구는 초긍정. 이 친구한테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초긍정 파트너고요. 이 친구도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싱가포르 마지막 달이에요.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는 싱가포르 못 가. 아마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는 비포 애프터 목에 걸고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저예요 이러면서 소비자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쳐 있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싱가포르에 진짜 무조건 진짜 저는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이런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폰서한테 가면은 스폰서님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됩니다. 전 스폰서 빅맨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스폰서 파트너 막 이래요. 그래가 여기 맞나 나다 이 중독돼가지고 가스라이트 이제 들어온 것 같아. 요즘에 술 먹고 보고 싶더라고. 정혜선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정말 PPT도 잘 만들어줬고 정말 이 친구도 아마 굉장히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잘생겼잖아요. 정말 잘생기고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말도 잘하고 언어 능력이 있어요. 이 친구도 진짜 감 잡고 앞으로 또 많은 스스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가족에서 가장 큰 팀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정말 책임감이 끝판왕이죠. 정말 시스템을 사랑하고요. 정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분이랑 같이 시스템 하려고 굉장히 혈안되어 있어요.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맡은 바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동갑내기 84년생이에요. 저 빼고 그 양다겸, 이라경, 성선영 사장님이 나 빼고 셋이 어디 놀러 갔다고 이렇게 방 하나 파더라고요. 예.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이 이제 루비가 되면 보내드릴게요. 예. 얼마 안 남았죠? 예. 일본으로 갔다 오세요. 예. 마침내 됐습니다. 저도 가자 이걸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살이 쪘는데 허리도 좀 디스크기가 있는데 박선 선생님이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허리가 돌아왔더라고. 내가 그날 아팠는데 허리가 돌아와서 멀쩡하잖아. 그래서 확실히 스폰서님이 안아주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빨리 무대 위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공기가 다르더라고. 이게 4년 반 만에 올랐더니 너무 막 낯설더라고. 저처럼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빨리 이 무대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파트너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권민사님 또 올라왔을 때 우리 사랑방 임방사님들 와가지고 트윈즈가 바깥에서 춤 연습하는 거 다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 얼굴 다 봤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누가 막 와서 억지로 이거 춤춘다고 돈 줍니까? 이런 짜리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양한나 사람한테도 이거 얘기했거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이렇게 춤추고 시간 뺏는 거 아니냐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화까지 내냐니까. 스폰서님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건데 하면서 같이 춤추면서 더 단합이 되고 스폰서님이 행복해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날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진짜 뒤에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막 머리를 흔들더라고. 누구지 저분은? 나 진짜 춤추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양한나더라고. 내가 대단하다냐? 뭘 해도 불타는 장자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또 선물 받았던 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고, 야, 여기에 또 제가 깜짝 스토리인데, 제 오늘 정장이에요, 사실. 근데 박정우 사장님이 갑자기 저희 둘을 데리고 가더니 어디 데리고 간 거야. 보니까 맞춤 정장집인 거야.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봤더니 사실 진짜 신민호 사장님, 티메리트 사장님 비디 가는데 진짜 해준 게 없고 정말 애 셋이잖아요. 애 셋 키우는데 돈이 어딨어. 지금 제가 애기 셋 키우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드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스폰서님들 정장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걸 해준 거예요. 너무 오늘 나왔어요. 따끈따끈하게. 근데 제가 너무 예뻐서 저희 신민사님 뒤에 계시네. 제가 신민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오늘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같은 정장 하면 안 되냐 해서 같은 정장이에요.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거 마셨거든요. 기존에 박상용 사장님이 남자 파트너들 다 똑같은 정장 입고 걷고 싶다 얘기 많이 해가지고 박상용 사장님도 저도 그렇고 박시호 사장님도 같은 정장이 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민사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한번 하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정장집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예 그냥 트윈즈 유니폼으로 어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뭔가 줄 때가 행복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받는데 나는 아빠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닌데 자식한테 이런 선물 받는 게 이런 기분인가? 하면서 그 정장집에서 되게 막 뭐라 그러지? 되게 낯설었어요, 사실. 근데 받고 나서 이렇게 뭔가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파트너들이 이렇게 깜짝 선물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스폰서님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선물 같은 거 좀 이렇게 주지만 또 반대로 저는 파트너들한테 선물 많이 주거든요.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이 일은 관계도 깨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다 줘버려. 다 줄 거라는 노래도 있잖아. 여러분들 정말 다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준 만큼의 배로 더 더블 10배로 다시 돌아오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는 노래방에서 다 줄 거야. 그 노래를 꼭 부르면서 항상 누군가한테 다 줬으면 좋겠고 저의 목표입니다. 진짜 저도 이게 보니까 제 목표를 안 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제 진짜 자충우돌 제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스토리를 또 가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스폰서님 옆에 백만장자로 정말 스폰서님 그 월요일 날 점심 때 맨날 백만장자 낮술 먹고 하는데 먹고 싶더라고요. 나도 낮술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가끔 보니까 스폰서님이 또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스폰서님 옆에 또 백만장자로서 2년 안에 오늘부터 딱 2년 안에 백만장자가 돼서 이 무대에 다시 쓰고 싶습니다. 예, 꼭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심적으로 되게 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하지 말라. 누스킨에 해서 누스킨 집중 안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히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했던 주변의 취미 생활이나 모든 거 다 끊어냈어요. 제가 좋아했던 건 골프,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골프채는 또 감사하게도 그 이녀사님 남편분 최두쌤이 사가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때 팔면서도 제가 진짜 아끼던 거거든요. 진짜 내 골프채. 하면서 그거 다 팔고 뉴스킨에만 집중했던 저의 4년에서 5년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나머지 4년, 5년은요. 정말 시스템에는 항상 있었지만 뭔가 뉴스킨과 반대되는 거. 롤, 게임, 넷플릭스, 볼 게 없어 이제. 그 다음에 뭐 홀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골프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하면서 집중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다면 여러분들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까지 갈 때는 당연히 밑에 있는 것처럼 심적으로 불편하셔야 돼요. 매일 불편하셔야 돼요. 매일 잘 때도 막 소리치고 열받아야 돼요. 저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사업 잘하고 싶다. 진짜 팀 만들고 싶다. 나도 여기 와갖고 진짜 뉴스킨에서 자산 만들고 싶다 하면서 매일 불편했어요. 내일 데몬이 없으면 불편했고요. 내일 사업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짜증났고요. 근데 옆에 형제 파트너 매일 데몬실에 살아. 열받더라고. 똑같은 사무실이 되고 왜 맨날 저 사무실이 난 쓰지 못할까? 여러분들 정말 불편하셔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는요. 제가 볼 때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정이 뭐 행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도 막 불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달콤한 열매는요. 여러분들 그 위치에 가가지고 그 위치에서 따먹었을 때 정말 그 느낌을 트윈즈 사님들이 그 부분들을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전했는데 10년, 1년, 10년, 20년 무조건 시간은 지나가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이 사업은요. 짧고 간결하게 3년, 5년 딱 집중해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10년, 며칠 전에 강병훈 스폰서님 만났거든요. 10년 동안 혼자 다니는 파트너가 있대요. 아니 15년이라 그랬나? 근데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시지만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 이제 그분은 15년 동안 혼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16년째 파트너 한 명 생기면 그게 어색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이 일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팀을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불편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공이라는 그 두 단어는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다 다를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가 지불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피해주고 방해되는 것들 다 끊어내세요. 오히려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서 3년, 5년 집중하고 나서 그 취미생활 다시 꺼집어내세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멋진 도전하는 우리 트윈즈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이 커버가 젖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열정의 강의를 해주신 박상준 선생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